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감기 환자가 많이 늘어난다는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미국 FOMC에서 금리를 0.25%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하고 이제 1.5%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어제 금리를 인하했는데 미국 증권시장은 좀 폭락을 했죠. 보통 금리를 내리면 주식시장은 좀 강보합 정도 이렇게 나타내는데 많이 내렸어요. 한 3%대 내린 것 같은데요. 그동안 9일 연속 이렇게 내려오다가 어제는 이렇게 금리 인하하면서 이제 더 내려왔는데 그 이유가 그 파월 연준 의장이 내년도에 예정했던 금리 인하보다 뭐 0.5% 많게는 1% 정도 금리가 덜 낮춰질 거다. 그러니까 중금리가 예상된다.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반응한 거죠. 증권시장에서. 제 생각에도 인플레가 되면서 중금리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중국 것이 이렇게 한 10여 년 쭉 성장하다가 디플레 이렇게 사이클상 빠질 수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소비 시장이 워낙 커가지고 물가가 이렇게 저물가를 잡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그리고 워낙 채권을 많이 발행해 놔가지고 인플레 일정 부분의 인플레 속에서의 중금리 시대. 미국 쪽은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오늘 증권시장은 영향을 크게 받지는 않았는데요. 우리나라는 많이 빠진 상태죠. 여기서 충격이 만약에 미국이 그동안 M7을 중심으로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게 만약에 거품이다라고 생각하면 많이 빠질 수 있어요. 한 40% 이상 빠질 수도 있어요. 이제는 심리가 중요한 변수가 되는 거죠. 증권시장에서 어떤 어닝, 실적이라든가 성장성 이런 것보다는 현재 증권시장을 지배하는 것은 이제 심리예요. 심리. 워낙 오른 상태라. 그 심리가 만약에 비관적으로 되면 폭락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그러면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 빠졌지만 뭐 같이 이렇게 빠져서 2000선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1700, 800선까지 갔다가 이렇게 올라와서 지금 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1700, 800선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죠. 미국 쪽이 쭉 빠지면.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계엄이 나고서 국민연금에서 계속 종가 관리하면서 이렇게 한 1조 5천억 사줬는데
1조 6천억 정도 사줬어요. 근데 외국인이 파는 게 1조 5천억이니까 그 외국인 물량 뭐 다 받아낸 거다 이렇게 봐지는 거죠. 팔고 나갈 기회를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환율을 보니까 1449원 1450원이 넘으면 1500원 가는 건 뭐 순식간에 갈 것 같은데, 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금리나 환율, 유가, 뭐 물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선을 넘어온 상황이라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죠. 이 환율이 올랐을 때 달러를 갖다 팔고 국민은행하고 수합해가지고 뭐 그렇게 외환시장을 관리한다고 해도 그것도 어느 한계가 있는 거지. 돈이 뭐 마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달러가.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국력인데, 국력.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살을 깎이는 듯한 대가를 치러야 되나? 왜 희생을 이렇게 감내를 해야 되나, 국민들이. 국민들이 무엇을 잘못했을까? 그래, 왜 국민들한테 이러한 상황이 도래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근본적으로 항상 갖게 되죠. 그런 관점에서 정치 상황을 보고 경제 상황을 보고 전반적인 생각을 갖는 거죠. 저도 이 유튜브를 하면서 결국은 국민들의 선택이에요. 선택의 결과다. 그 국민들의 선택의 결과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이 혼란스럽고 경제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알면서도 전혀 어떤 대응을 못한 거잖아요.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기재부 장관, 추경호 전 원내대표 전부 다 기획재정부 장관 출신들이에요. 경제 전문가들 아니에요, 그 라인이. 그런데도 이 나라 경제를 지키질 못하잖아요. 경제를 총괄했던 사람이 3명이나 그렇게 있는데도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드는 거죠. 결국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사람을 선택하잖아요. 대신할 사람을. 국민들이 대신할 사람을 이제는 다 바꾸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런 상황은 또 나타날 수 있고 지속될 수 있어요. 소위 물갈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세대교체.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국민들이 그런 집단지성이 필요하다. 제가 볼 때는.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정통성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좀 확고하냐 논란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1919년 4월 1일 수립일을 우리는 정통성을 갖고 간다. 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헌법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4월 11일 1919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시고, 그런 정통성의 명확한 확립도 중요하고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 민족, 결의. 민족의 어르신이 있잖아요, 우리도. 저는 김구 선생님이 민족의 어르신이라고 이제 보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에서도 이견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나라가 언제 이렇게 토대를 닦아서 왔고 어떤 분이 민족의 어르신이냐. 그러니까 정통성과 정체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립이 조금 정확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가관이 제대로 서 있느냐. 대표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국가관이 제대로 서 있느냐. 자신만을 위하는 거 아니냐. 또는 자신의 일과 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만 생각하는 대표라면 그것은 나라를 운영하는 대표로서의 저는 자격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도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국가관. 그러한 정통성과 정체성과 국가관 바탕 위에서 세계 무대에 나가서 무한 경쟁의 세계 무대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어렵죠, 경쟁하기. 그런 측면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봐요. 결국은 국민이 올바른 사람을 뽑아야 된다. 선출해야 된다. 대표로서. 지금은 저는 보수 쪽 계시는 분들이 뭐 내란을 소란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보수에 이렇게 좀 원로되시는 분이 지금의 그 비상계엄을 소란이라고 표현하는 건 너무 왜곡된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막상 그 당사자는 고도의 통치 행위다. 글쎄요. 그래도 2년 반 국민의 대표로 있었던 사람이 저는 좀 비겁하다. 당당하지 못하다. 좀 아쉽죠. 왜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나. 책임감이 없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저한테 얘기해 주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이쪽으로 잠깐 와주세요. 근데 그리고 보수분들이 지금은 하시는 게 뭘까요?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극으로 이렇게 너무 치닫고. 왜냐하면 이제 지지층이 극우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스팔트 극우만 바라보면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는 보수가 과연 유지하면서 갈 수 있을까? 이거요? 네네네. 네. 이념의 발전을 건전하게 시켜나가야 돼요. 보수도. 그러니까 진보 진영도 마찬가지고. 하나 드려요? 2만 그런 이념의 발전 과정이 없으면 혼란을 계속 겪게 되는 거죠. 보수 쪽이 국민과 국가를 바라보면서 건전한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 결국은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진보도 마냥 민주, 평등 이것만 얘기해가지고는 뭐 진보로서의 가치 창출은 제가 볼 때는 어렵다고 봅니다. 시대 정신을 제시를 해야죠. 그때 맞는 시대 정신. 그러지 않으면 진보도 쓸 자리가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X세대나 MZ세대에서 슬기롭고 지혜로우신 분들이 보수든 진보든
많이 나오셔서 서로 많이 얘기하시고 이렇게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회적 비용을 너무 많이 지출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념 갈등이고 그 이념 갈등이나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는 거죠. 국부가 뭐 거의 반토막 났지 않습니까? 나라에. 국력이 반토막 나는 정도까지 우리가 이런 과정을 겪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한 사람의 어떤 선택이나 역할이 너무 큰 파장을 일궈왔고 혼란에 빠지게 했죠. 그래서 책임을 묻는 거고 그 책임의 잣대는 헌법인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갑론을박을 하는 상황 아니에요. 노래까지 들어있는 건 없어요. 노래는 직접 들으셔야 돼요. 국민이 심판할 겁니다. 그게 요즘에 다 저작권이나 헌법재판소도 그 이제 하시는 분들한테 부탁을 하시는 국민의 USB만 있어요. 소리를 저장 기기만 있어요. 잘 받아들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는 아마 USB는 여기 저작권도 노래가 나온 게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그 노래 그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하는데 그 전에 미국 주식이 폭락하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도 원하진 않을 거예요. 자기가 취임하기 전에 경기가 갑자기 뭐 이렇게 위축된다든가 문제가 있으면 정부 출범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게 되죠. 그만큼 없다고 나와요. 아무튼 보수적인 투자 전략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남은 거 잠깐만요. 지금은 돈이 없다고 나와요. 네. 국회 중심으로 아니에요. 조금 여야정이 모여서 어떤 국가적인 큰 부분을 이렇게 요것만. 정리해 나가자 이렇게 말씀을 좀 하시는데 국회 중심으로 가자는 것을 국회 독재라고 이렇게 또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거든. 국회가 권력을 갖겠다는 게 아니죠. 지금은 그러면 다른 데서 또 리더십이 부재하고 금액이 없는 거죠. 국가 리더가 직무가 정지됐으니 가서 확인을 한번 권한대행 하시는 분도 용역하는 국회와 협의를 해서 중지를 모아서 같이 가자는 것이지 너무 극단적으로 이렇게 다 상황을 보면은 일을 해나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아까 그거는 돈 안 나오고. 아 지금 한 거? 이거는 돈 안 나오고. 예, 여당도 네. 아니에요. 결국은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을 하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붕괴되죠. 저는 붕괴된다고 봅니다. 선택을 안 하시면. 그래서 책임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의 부분으로 여당의 역할을 하시고 또 새롭게 나아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또 새롭게 태어나셔야 돼. 그러지 않으면 여당으로서의 지위나 집권당으로서 역할 못합니다. 국민들이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렇게 내는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국가가 어떻게 가면 국익인가,
그거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런 관점에서 여야정 협의를 해가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민들은 또 기회 줘요. 그렇게 하면 본인들의 기득권, 다음 선거를만 생각하시니까 자꾸 혼선이 있고 결정을 못 하시는, 선택을 못 하시고. 정치 경험이라는 게 뭐예요? 이럴 때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하시는 거지. 중진이라면. 중진답게 그렇게 언행을 하셔라.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저는. 아무튼 이번 비상계엄 관련해서 저는 MZ세대, 국회 앞에 나왔던 MZ세대 분들 보면서 그래도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 가집니다.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날씨가 더 추워질 겁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셔야 되고, 가게도 건강하고, 기업도 건강하고, 정부도 건강해서 국가가 건강하게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